제 발표 순서는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코로나 위드 코로나이기는 한데 사실은 지금은 코로나로 인한 위기를 사실 코로나가 종식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인지를 준비해야 될 시점입니다. 아마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관광을 다니지 못해서 굉장히 욕구에 이제 차 있는 전 국민들이 해외 관광으로 대탈출을 하겠죠. 그러면 더욱더 지역 관광은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사실은 지역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어떻게 관광의 체질 개선을 하고 지역 관광을 효율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준비를 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이 뭐 관광 전문 기관은 아니어서 균형 발전 차원에서 또 여러 가지 오늘 빅데이터 관련된 저도 대부분의 자료를 한국관광공사가 제공하고 있는 한국관광 데이터랩에서 자료를 추출했었는데요. 이렇게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즉각적으로 어떻게 분석하고 지역 관광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간략하게 이제 주제 발표를 해드리면 사실은 좋은 전략이나 아이디어는 오늘 이 현장에서 지역 관광 전문가 여러분께서 패널로 더 많은 의견을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발표 순서는 전반적인 세계 관광의 위기 현황과 또 국내 관광의 현황, 그리고 이 위기의 국내 관광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역 관광이 정책적으로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살펴보고 그 한계를 넘어서서 중장기적으로 지역 관광은 어떻게 발전되어 나가야 되는가 관련된 간략한 정책 방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이렇게 마이크를 빼고 나가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잘 안 보여서. 팬데믹으로 인한 세계 관광 위기는 사실 세계 관광기구에서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아예 코비드19 해서 배너를 따로 빼서 대시보드가 매월 계속 업데이트된 자료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세계 관광 차원에서도 계속 빅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전 세계 관광의 관광객 이동량 자체가 대폭 줄어들고 있고 특별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피해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관광 산업 위주의 그런 산업이 구성되어 있는 지역이 훨씬 더 피해가 크다라는 부분들이 알 수가 있고요. 세계관광기구가 작년부터 계속 그래서 이 추세를 분석을 함에 있어서 과거에 이제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계 관광에 악영향을 끼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언제 복구될 것인지 복구 시점을 계속 시나리오 검토를 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올 초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21년이니까 내년도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팬데믹으로 인한 세계 관광의 위기가 복구도 굉장히 이제 늦어질 수밖에 없어서 국내 관광도 사실은 마찬가지로 그렇게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관광기구에서는 작년 5월에 관광 산업과 뭐 관광 정책을 입안하는 이제 정부들이 어떻게 이 관광 위기를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8대 분야로 제안을 해주고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뭐 안전, 뭐 환대, 이벤트나 관광지를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여행 목적지 계획 및 관리가 결국은 지역 관광으로 어떻게 이끌고 관리를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어서 여기에서 제안하고 있는 가이드라인도 후드에 간략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비드19 이후의 국내 관광 현황에 대해서는 사실 관광 트렌드 분석을 아마 오후 세션에서도 계속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재미있는 게 그때그때 어쨌든 SNS상에 많은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트렌드 분석을 해주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들을 많이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국관광공사가 작년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관광 행동 변화는 세이프티다라고 키워드로 정리한 바가 있거든요. 단거리, 근거리 관광 수요가 많고 아웃도어 레저
캠핑의 수요가 증가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일상 관광이 확대하고 청정 지역으로 관광 수요가 증가하지만 여전히 인기 관광지, 뭐 경주라든지 하는 이런 인기 관광지의 수요는 계속 지속되고 있다. 그렇지만 그래도 회복은 아직이라는 키워드를 잡아서 세이프티, 결국은 안전, 한 관광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한번 발표한 적이 있었고요. 역시 작년에 야놀자가 분석한 또 여가 트렌드에 대해서도 여기는 이제 숙박업체니까 주로 이용객들이 특급 호텔들을 선호하더라. 그리고 언택트 트렌드가 부상하고 있고 개인화된 여가가 선호되고 있고 체험형 레저가 증가하고 있고 여행 심리 반등 욕구는 계속, 그러니까 지금 워낙에 지금 관광이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여행은 가고 싶은 그런 욕구가 가득 차 있다라는 것들이 작년부터 분석된 결과입니다. 역시 작년에 서울관광재단이 SNS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2019년 코로나 전과 2020년 코로나 후에 같은 기간을 대상으로 이제 SNS 상의 키워드를 분석을 하니 여행, 관광, 여가와 관련된 키워드는 감소된 반면에 산책, 캠핑, 등산, 자전거 여행, 약간 일상 관광과 관련돼 있는 키워드들이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여행 형태가 장거리 여행에서 가까운 근교형 여가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계속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도 발견되고 있는 사실이고 캠핑에 대한 관심도도 급증해서 캠핑 키워드 언급량이 전년 대비 70%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은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국관광공사가 역시 2020년에 2021년에 올해 관광 트렌드를 제안하기 위해서 관광 트렌드를 다시 분석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키워드 분석을 했을 때 랜선 여행, 뭐 무슨 사리, 뭐 한날 사리 같은 거겠죠. 캠핑, 힐링, 언택트, 차박 같은 검색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캠핑, 차박이라는 언택트와 힐링이라는 키워드가 크게 상승했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소주제 점유율 변화를 살펴보면 뭐 사실 여전히 제주도 여행이라든지 캠핑, 힐링 여행 같은 부분들이 그 관심이 급상승한 가운데 저희가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전남이 섬이 많기 때문에 국내 섬 여행이라든지 국내 해안 도시 여행 등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었다는 거죠. 아까 전남 관광재단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사님이 전남은 관광객 수치가 그렇게 크게 변동이 없고 그 관광 지출에 있어서도 감소세가 낮다라고 설명해 주신 부분이 아마 이런 경향과 맞닿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소수세 점유율의 변화의 특징을 살펴보면 사실 여전히 전통적인 인기 관광지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뭐 제주도 여행이나 강원도 여행이나 부산 여행이나 경주 여행이나 이런 전통적인 관광지가 위축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 관광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전라도와 해안마을 섬여행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순하게 청정, 섬, 해안, 힐링 이런 것들이 중요한 키워드니까 전남은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여전히 지역에서도 경쟁 관계에 있는 타 지역과 차별화된 어떤 상품들을 계속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광공사에서 역시 또 계속 그 해당 주제에 대한 핵심 키워드를 몇 가지 더 살펴보면은 국내 섬 여행에서는 핵심 키워드가 뭐 개통, 낚시, 낚시로 많이 검색을 하는 거죠. 고흥. 그리고 국내 해안마을 여행에서는 바다, 해수욕장, 섬, 이제 울산광역시 거리 이렇게 구체적인 키워드들이 검색에 자주 나타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빅데이터로 이제 관광 데이터랩에서 계속 제공하고 있는 게 티맵의 목적지와 또 미시카드의 그 소득 분석을 해서 계속 여러 가지 자료들을 올려놓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자료로 2019년 대비 2020년에 이동량, 그러니까 티맵을 찍어서 이동한 사실 차량 이동량이기 때문에 이때 이동량이 한정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때 이렇게 분석했을 때 숙박이나 관광 명소 등의 장거리 여행 관련 이동은 크게 감소한 대신 쇼핑이나 카페 등의
단기간 근교 목적지 방문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 지출도 마찬가지고 이게 사실은 이건 절대값으로 보여드리면 안 되긴 하는데 빅데이터는 주로 추세치만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추세치와 증감률의 그냥 비교 수치만 이렇게 보시면 렌터카 사용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증가세이지만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가서 그곳에서 개인화된 여행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렌터카 소비는 증가했지만 대부분의 모든 소비는 뭐 여행업은 뭐 마이너스 90, 면세점 마이너스 90 대폭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신구 사용액 분석 결과도 발표를 하고 있었는데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의 숙박업이 증가하기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풀빌라 같은 곳에 한적하게 가서 여행을 즐기려고 하는 선호들이 있으면 잘 알려지지 않는 곳에 그곳에 가서도 숙박을 하는 경향이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2021년 관광 트렌드 분석 결과 총 이동량은 어쨌든 전년 대비 11%가 감소했다라는 것도 추세치로 그냥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은 그 관광 이동으로 역시 그 아마 이 자료는 KT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동통신사 가입자 데이터를 활용한 추세치입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그러니까 관광객이라보단 이동객들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 추세를 분석한 건데요. 사실은 2018, 2019, 2020년에 이동 현상이 수도권 중심이라는 것은 크게 연도별 차이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수도권 중심에 인구가 많고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그 중심성에 대해서는 차이가 별로 없지만 다만 이제 코로나 이후의 차이라고 한다면 서울로 집중되던 관광 인구 이동 흐름이 다소 하락한 것과 그리고 인접한 광역 간의 이동이 다른 광역 간의 이동보다 많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광주 사람들은 전남을 많이 가고 부산 사람들은 뭐 경남이나 뭐 이렇게 울산을 많이 가고 멀리 가지 않고 근거리 여행 선호도가 있다라는 것이 실제로 빅데이터로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20년에 관광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한국관광공사가 21년의 여행 트렌드를 다시 한번 발표를 하는데 비틴이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균열이 일어났지만 위로를 전하는 힐링 여행과 또 끈끈해진 인근 지자체 간의 네트워크 그리고 어디든 내가 가는 것이 여행 명소가 된다라는 키워드와 친밀한 사람들과 함께 즐기는 여행, 그 여행에 대한 기대가 있고 변화의 이 트렌드 속에서 주목받는 새로운 관광 여행의 형태가 있다라는 키워드로 비틴이라는 여행 트렌드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제까지는 빅데이터의 분석이고요. 빅데이터는 이제 즉각적으로 매달 제공되는 데이터에 의해서 추세치를 빠르게 분석할 수 있다라는 또 좋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좀 질적으로 깊이 있게 심층 조사를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서 사실은 국내 실태 조사라든지 실제 관광객들에게 설문 조사를 통해서 의견을 받는 조사가 또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코로나19 관광산업의 이후에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그 실제로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이제 그랬을 때 2020년 어디를 제일 많이 다녀왔느냐? 강원도가 제일 많게 나타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국민여행조사는 2019년의 데이터이고 아직 2020년의 조사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를 살펴볼 수 있는 국민여행조사 결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화관광연구원이 조사한 2020년의 국내 여행 조사치와 이제 비교를 해보면 전반적으로 한국은 사실은 코로나 전이나 이후나 자연과 풍경 감상, 휴식 휴양, 음식 관광 등의 관광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다르다고 한다면 코로나 이후에는 뭐 다른 역사 유적지나 테마파크 이렇게 관광하는 것보다는 가족과 친지를 방문했던 것이 코로나 이전이었던 2019년에 비해서는 조금 증가했다라는 것들이 눈에 띄는 변화이고요. 19년이든 20년이든 그러니까 코로나 전이든 후든 사실은 여행 이동 수단은 자가용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여행 패턴이 개별화되고 있다라는 것은 불변의 사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문화관광연구원이 이제 코로나19에 의한 영향이 있는데 그럼 이 영향 변수가 이후에도 포스트 코로나 때도 계속 지속 가능할 것인가라는 조사를 통해서 이제 90% 이상으로 다 나타나는 것이 이제 주요한 영향력이 불변의 영향력일 텐데요. 관광 산업의 디지털 전환 요구가 증가될 것이다. 소규모 개발 관광객의 여행 활동이 증가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 그리고 영향 정도는 이제 코로나로 인한 영향이지만 이제 지속 가능성은 코로나가 종식됐을 때는 다시 이제 복구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경향성인데, 그래서 밀폐 공간의 관광 활동 선호도가 지금은 낮지만 앞으로는 그게 개선될 수 있다라는 조사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현재 국내 관광의 트렌드 분석을 해봤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변화된 코로나 환경 이후에 지방자치단체는, 그러니까 지역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었느냐 하면, 첫 번째로는 관광산업을 지원하고 판촉해 주는 것이었어요. 일단은 위기의 관광업계를 긴급 지원하는 게 가장 급선무였기 때문에 대규모의 자원을 투자해서 영세한 여행사를 지원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서울에서도 그랬고 대전에서도 그랬고 경남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작년에 2020년 5월까지는 이런 추세의 지역관광 정책들이 많이 이루어졌지만, 이제 중반 하반기로 넘어가면서는 이게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겠구나.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 마케팅을 하게 되는데, 뭐 한국관광공사가 7개 지역관광공사와 협력해서 언택트 관광지 100선을 발표를 했었죠. 그리고 부산도 비대면 해외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영향 변수 중에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했던 디지털 서비스 활용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서울은 서울 나우 캠페인이라는 것을 준비하고, 경기는 경기 온라인 트래블 마트, 그러니까 온라인상의 비즈니스 미팅 장을 플랫폼을 열어서 하는 것들을 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서비스 활용 사례는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도 이 방향으로 계속 가야 될 것이지만, 또 하나의 이제 대응책이 전남관광협의체라 그래서, 죄송한데 2010년이 아니고 2020년 9월에 전남에서는 관광업계가 모여서 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었죠. 이게 사실은 세계관광기구도 이제 민관의 협의체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던 중요한 방향성이기 때문에 이 방향성도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책의 한계라고 한다면, 팬데믹이 장기화가 되고 있는데 단기적인 충격 완화, 어떤 재정을 지원해서 관광업계를 살리겠다라는 직접 재정 지원으로는 활성화 효과가 미흡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국내 관광 수요 창출을 위해서 인센티브 제도 자꾸 할인해주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하는 정책 또한 미봉책에 불과할 것이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돼 있지만 단기적이고 대증적인 것보다는 중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것들이 기존 정책을 분석했을 때 시사점입니다. 세계관광기구가 지역관광 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안했을 때 이제 공공과 민간 부분의 파트너십이라든지 안전 비대면, 새로운 프로토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새롭게 가이드라인 돼야 될 것이다라고 제안을 해드렸고요. 시간 관계상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지역 관광을 위한 방향성이라고 한다면 개별 관광, 안전 관광, 언택트 관광, 느린 관광, 릴리스 관광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전략으로 관광 수요 기반의 스마트 관광의 육성, 다양한 관광 수요에 대응한 새로운 관광 상품 개발, 고부가 가치의 웰리스 관광, 지역의 재발견을 통한 관광지역 만들기라는 전략들을 추출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관광 수요 기반의 스마트 관광 육성인데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를 계속 추적해 나가면서 지역의 관광 수요에 기반하는 관광 정책들이 수립이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관광 데이터 랩을 사용을 하면 사실 지역별 이동량이나 목적지나 소비 지출 분석 등은 그냥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조금 더 심층 면접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자료는 이 SKT 텔레콤에서 작년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로 조금 부산을 사례로도 보여준 것인데 이렇게 여성의 감소가 크다, 부산의 경우 20대 이하의 감소가 크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자세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제공되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통신사의 기지국 정보나 금융 시비사의 지출 및 자산 정보,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구체적인 행태를 분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 같은 경우는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게 좋잖아요. 그랬을 때 대부분 4천만 원 이상, 1억 이상, 1억 원까지의 소득을 가지는 사람들의 유형을 보니 국내 구석구석 다니는 아웃도어 마니아와 가족과 함께하지만 바쁜 아빠 이 사람들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 이제 주요한 타겟 마케팅이 타겟돼야 되는 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부합하는 새로운 지역 관광 상품들이 계속 개발이 돼야 되는데 그런 아이디어들이 아까 전남의 관광협의체와 같은 사례처럼 민간 협업 체계 구축을 통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받고 실질적으로 실행했어서도 민간 거버넌스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것이고 고부가 가치 웰니스 관광은 다음 우리가 이렇게 각자 같이 합의를 한 게 아닌데 두 번째 발표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지역의 재발견을 통한 관광지역 만들기가 중요한 것은 계속 지금 관광이 개별화, 일상화, 근거리화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일상의 나만의 이제 관광 공간을 찾아가는 관광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인데 뭐 홍대 놀이터라든지 익선동 한옥거리라든지 이거는 이제 완전히 관광 명서화된 케이스이고요. 근데 나만의 관광 공간을 찾아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지역 주민이 불편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상 공간에 관광객들이 들어갔을 때 지역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역 주민과 함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성숙한 마을 여행을 유도하는 관광 행동 양식 규정 같은 것들이 중요한데 이런 마을 관광 행동 양식 규정은 이게 북촌 한옥마을의 사례인데 소음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무선 송신기를 각 개별 여행객들한테 주면서 저걸 통해서 약간 디지털 방식이기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자체가 하나의 마을 관광 프로그램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린 저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발표를 듣고 또 패널 분들에게 좋은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